잠깐 먼저.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민변에서는 장시호 씨를 공익 제보자로 규정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요, 이건 이제 구속 저의 상태 사사로운 견해. 사사로운 견해죠. 네, 사사로운. 민변 공식 입장 제보가 저는 네, 저희 공식 입장 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김덕진 사무국장님은 최하 10만 선에서만 이제 무대에 서시는 분이시고요. 네. 그죠? 약간 그렇긴 한데요. 네. 민변 팟캐스트는 워낙 특별하니까 네. 제가 탄핵 이후에 지금 처음 팟캐스트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히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마지막 방송이라 해서 네. 정현수 회장님도 오시고 막 그런 자리라 해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왔어요. 네. 사실 그리고 노승일님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몇몇 팟캐스트나 라디오 프로 아니면 이렇게 사실 군소 방송에는 출연하신 적이 절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헌재 청문회 이런데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 급이 이런 거 굉장히 가지고. 높은데 그럼요. 저희 네. 방송의 격을 굉장히 지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김영민 변호사님께서 출연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김영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저한테는 큰 힘이 돼주시는 변호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다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흔쾌히 출연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탄핵이 인용되면서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 태극기 집회에 계셨던 어르신 세 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타 방송을 지금 안 나가고 있고 자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큰 결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 그렇게 되게 하여튼 그레이드가 다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성이라는 거, 이걸 좀 이제 아시면. 노승일 부장님은 그레이드가 훨씬 높은 사람 맞는데 네. 저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좀 국장님이시죠. 저는 그냥 저쪽은 저는 길거리. 부장이신데. 저는 국장은 그냥 국장으로 길거리에서. 부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님을 모심으로써 김 변호사님의 급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는 영광입니다. 네. 네. 더 열심히 해서 김진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나눠서 좀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뭔가 연예인 분들을 뵙는 것처럼 사실 되게 멀리서만 뵙던 분들인데 지난주에 술 마셨잖아요. 뭐 거짓말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두 분이 사실 언론에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또 특히나 촛불 집회에서 이제 사회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좀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좀 그런 것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저는 알아보는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전혀 없고요. 토요일 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주변에 있는 뭐 호프집이나 주변에 있는 뭐 이런 바에 가면 그날은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죠. 제가 사회를 보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면 그때는 알아보시고 뭐 계란말이 같은 거 이렇게 시켜주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뭐 그렇진 않아요. 노승일 부장님이야 뭐 엄청 알아보시는 분이 많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데 좀 오시는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새로 이제 방송이 나가시면서 이제 물론 용기를 내셨지만 많은 프라이버시들이 또 침해된다든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여전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봐 주시고 악수도 청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되냐고 하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과 한때는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공범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악수를 청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분들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용기를 내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더라도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걸 감내하고도 좀 이걸 내가 밝혀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최순실 씨와 이제 처음에 같이 일을 하시게 된
그런 과정과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계기로 좀 내가 이거를 밝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됐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최순실을 처음 알게 된 건 2014년 2월 달이었어요. 영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갖고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함께 이제 미팅을 가졌었어요.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최순실이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체육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는 같이 한번 일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제가 다른 증권사로 이직 전이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영태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최 목사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서치를 했죠. 그랬더니 최 목사 쳤더니 최순실, 박근혜, 박정희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망설였어요. 같이 일할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영태가 좋은 뜻이니까 한번 같이 일해보자. 그래서 이제 영태 얘기를 듣고 같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고서 이제 체육사단법인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단법인에서 지금 영재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지도자가 돼서 후학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흡사하다. 과거에 2014년에 만들었던 체육사단법인이 동계 스포츠 영재 스포츠 센터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구나 이 생각을 가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돼서 영태가 이제 또 한 통화에 전화가 와요. 접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접었을 때 이유는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는 같이 영태하고 저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가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했고, 그게 김종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종이 최순실한테 얘기했고, 최순실은 항상 은밀한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밀함이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문체부에서 도움을 받았어야 됐어요. 어떤 도움이었냐면은 문체부 산하기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잖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은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하고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갖고 있었어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소를 김종이 제공을 해준다고 문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하는 말이 김종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도 활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도 대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갖고 바로 세상 밖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는 너무 적었던 거예요. 이걸 갖고 제가 세상 밖으로 알리면 정권은 2년 차에 들어갔던 정권이었었거든요. 박근혜 정권이. 그럼 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명백하게 어떠한 자료와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 번은 참았어요. 참았는데 2015년 7월 말에 이제 영태한테 또 전화가 와요.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지내긴 너 때문에 매우 힘들게 지낸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영태가 미안하다. 이번에 독일에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무슨 기회냐니까는 너의 전공을 살려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다. 네 전공이 그거니까 네가 한번 대표를 한번 맡아보면 어떠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동 사거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승마는 삼성이 지원하고 펜싱은 SK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최순실을 만났어요. 최순실을 만났는데 최순실이 대표보다는 재물을 좀 맡아달라. 돈을 맡아달라는 얘기죠. 그럼 알았다. 그 순간에 저는 최순실을 보는 순간에 이번에는 자료를 정말 잘 모으자.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래서 주차권까지 다 스캔을 해서 제가 들어왔었어요. 권력형 비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대기업의 삼성과
최순실, 그다음 최순실 뒤에는 박근혜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았었잖아요. 정경유차. 그다음에 최순실이 저한테 고영태가 저한테 이제 또 얘기를 영태가 미안하다. 독일 일은 정말 다 미안하고 마지막으로 재단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재단에 안 들어간다. 최순실하고 개입된 거면 난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순실하고 개입돼봤자 한두 달 있다 또 해고가 될 텐데 거길 들어가서 내가 못하러 거기 가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태가 이제 최순실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돼 있고 전경련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최순실도 어떻게 못한다. 하지만 들어갈 때는 최순실을 통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순실을 만나고 최순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 거는 다 잊어달라. 그러고 청와대에서의 검증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내가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순실이 한마디 했죠, 저한테. 내가 곧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 건데 거기에 와서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체육재단에서 이제 현판식이 끝나고 있는데 최순실이 부른 거예요. 갔죠. 거기가 이제 WK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순실이 재단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재단의 주인이 또 최순실인 거예요. 그러면 재단의 주인은 최순실이고 내가 준 이력서는 청와대에서 검증을 절차를 갖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한테는 진짜 행운이었어요. 최순실이 문체부 문건하고 청와대에서 갖고 온 문건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게 웬 떡이냐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정말 어마어마하다. 최순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저희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 조금 있다가 청와대에서 문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VIP 지시사항 대통령 라인 타서 결재까지 받고 결재 보고서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밝히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에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또 한 번 연장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최순실하고의 관계에서 나왔던 권력형 비리, 그 다음에 정경조차, 거기에서의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을 밝히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창피해서. 그거를 묻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방법이라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2014년도에는 자료가 부족했었고, 2015년 12월 달에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태가 한번 참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2016년 3월 달에 한번 이걸 갖고 검찰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영태가 다시 한번 참아달랬어요. 참아달라고 했던 그 친구의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정권에 힘이 있다. 하지만 네가 여기에서 이거를 터뜨리게 되면 네가 위험해질 수 있다.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참았죠. 그런데 참았는데 마침내 K스포츠하고 미르하고 사건이 잘 일어났어요. 잘 일어났고 거기에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도 잘 해줬고요. 저는 검찰에 갈 준비가 돼 있었는데 검찰에서 부르질 않는 거예요. 고발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달인가로 기억이 돼요. 7월 달이란 기억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검찰 조사 받았을 때는 2016년 10월 25일이었어요. 거진 한 3개월이 지났었죠. 또한 형사 8부였어요.
주위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형사 8부로 배정받았을 때에는 이거를 수사보다는 덮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검찰에다가 전달을 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고 언론에다 어떻게 잘 전달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잘 탄핵이 인용이 되고,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박수 한번 일단.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진실의 실제로.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저는 네. 저희 뭐 여기 많은 민변 회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김덕진 국장님도 계신데 이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듣는 걸 처음 그러게요. 보거든요. 네. 아, 저도 진짜 보통 딴짓하고 네. 핸드폰 보면서 네. 뭐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네. 좀 약간 그런 이제 행태가 있는데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네, 다 네, 그랬어요. 깜짝 대단히. 그런 굉장히 인상적인. 사실은 노승희 부장님 증언이 없었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이 사건이 진전이 막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그 과정에서도 많이 계속 이제 부인하고 덮으려고 하면서 왔을 텐데 목숨 걸고 사실 진술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결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쭉 진술을 뭐 이제 하시고 이렇게 과정이 이제 노승희 부장님 계셨는데 뭐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냐 이제 이런 걸 저희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김덕진 국장님 왜 20번의 촛불 집회를 전부 사회를 다 독점했느냐? 운동판에 그렇게 인재가 없냐? 이게 독점 아니냐? 또 다른 운동농단 아니냐? 뭐 이제 많은 의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네, 번도 누구도 질문하지 않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질문은 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명쾌한 대답해드릴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촛불 집회 이런 행사의 사회자는 제가 이제 뭐 사안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많은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탄핵까지 연결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좀 그 소회가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이게 소회가 있으시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 3월 10일 날 저도 광화문에 있었어요. 네,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모 면세점 앞에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니까는 스크린이 한 3개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처음에 발표가 나왔을 때는 아닌데 아 그런가? 이렇게 체념을 했었어요. 왜 기각 사유가 인용이 안 되는 사유가 계속 나오면서 제가 그래서 옆에 있는 기자한테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도망가고 여기에 나와서 촛불을 켰던 사람들의 소중한 염원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할 일은 다 했다. 하늘에 한번 맡겨보자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됐잖아요.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 방안이라고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 VIP 라인 탔던 종합형 스포츠클럽에서의 K스포츠의 역할과 WK의 역할 두 문건이 이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 2개의 문건은 제가 이제 제출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정말 이거구나.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여쭤보고 싶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있어서 네네네. 네, 좀 마무리했는데 뭐 조금 하셨지만 한마디씩만 마지막으로 좀 말을 보태시고 그 다음에 저희 플로어에 계신 저희 부장님도 마지막. 예, 뭐 이번에 이제 그 2017년 3월 10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2017년 3월 10일은 박근혜와의 싸움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의 선에 섰던 거고 영태하고 저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기에는 본 것과 들은 것으로 얘기하면은 진다. 그리고
우리 둘은 최순실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누가 우리 말을 들어줄 것이며 누가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이냐. 너와 내가 갖고 있었던 자료와 증거만을 갖고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하자. 안 그러면 우리는 쟤네 봐라. 다 설이다. 그렇게 가지 말자. 자료와 증거만 갖고 얘기하자라고 했어요. 제가 2016년 10월 25일 날 처음 조사를 받고 영태는 2016년 10월 27일 날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2016년 10월 29일은 촛불 집회가 열렸죠. 당시에 검사님도 훌륭했었어요. 저는 검사라고 해서 그냥 수사만 하고 발표만 하고 나쁜 사람 잡아들이고 구형 주고 이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얘기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풍선에 바람을 빼는 게 한 번에 뻥 터트린 게 아니라 그분은 조금씩 바람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잘 왔었죠. 잘 왔었는데 태극기 집회에서 불이하게 세 분이서 돌아가셨죠.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 재판에서는 제가 이제 증인으로 나갔잖아요. 그 과정들 보니까 서울지검에서 검찰 조사 받고 청문회 가고 그 다음에 특검 가고 그 다음에 헌재에 가고 이랬단 말이죠. 최순실 재판 갔으니까 이제 삼성 재판, 이재용 재판에서 증인으로 또 불려지면 또 증인으로 또 나가야 되고 저는 끝난 게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영태하고 저하고 제일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은 과거에 최순실과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드렸을 때 국민들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줬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영태랑 저랑은 항상 그래요. 우리는 국민들한테 감사하자. 또한 촛불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지금 과연 숨쉬고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고마운 게 국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뭔가 이런 거. 네,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 어느 은밀하게. 날 화가 많이 났다라든지 뭐 이런 거. 예, 예. 독일에서였는지 뭐 한국에서였는지. 예, 어디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저기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한국 최대 총학생 출신입니다. 예, 예. 원래 배드민턴 선수셨고. 예, 예, 예. 그래서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에 이렇게 들어온 이상 그거를 밝히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부정부패를 알리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라고 생각했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정권들에서도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조금 연기가 피우다가 그냥 꺼졌죠. 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정말 답답했어요. 관계된 사람들은 알 건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을 텐데 왜 그럴까? 답답한 심정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순실하고 있으면서 권력형 비리, 그 다음에 정경유착,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최순실의 커넥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안 이상, 이거는 꼭 밝혀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밝힌 거지, 뭐 어떠한 개인 감정이 최순실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최순실하고 저하고 일한 거는 2014년 1개월, 2015년 3개월, 그거밖에 없어요. K스포츠는 최순실하고의 직접적으로 일한 게 단 뭐 한 달도 안 되거든요. 저는 뭐 재단 일한다 그래서 제 재단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감정과 억하심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거를 밝힐 수 있을 때 밝혀야지. 하지만 저한테 또 돌아왔었고,
예, 그래서 바뀐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아직도 답이 안 돼요. 아니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봐 주시고 악수도 청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되냐고 하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과 한때는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공범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악수를 청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분들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용기를 내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더라도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걸 감내하고도 좀 이걸 내가 밝혀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많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그 최순실 씨와 이제 처음에 같이 일을 하시게 된 그런 과정과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계기로 좀 내가 이거를 밝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됐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최순실을 처음 알게 된 건 2014년 2월 달이었어요. 영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갖고 이제 최순실하고 이제 함께 이제 미팅을 가졌었어요.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최순실이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체육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는 같이 한번 일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제가 다른 증권사로 이직 전이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영태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최 목사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서치를 했죠. 그랬더니 최 목사 쳤더니 최순실, 박근혜, 박정희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망설였어요. 같이 일할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영태가 좋은 뜻이니까 한번 같이 일해보자. 그래서 이제 영태 얘기를 듣고 같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고서 이제 체육사단법인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단법인에서 지금 영재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지도자가 돼서 후학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흡사하다. 과거에 2014년에 만들었던 체육사단법인이 동계 스포츠 영재 스포츠 센터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구나 이 생각을 가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돼서 영태가 이제 또 한 통화에 전화가 와요. 접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접었을 때 이유는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는 같이 영태하고 저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가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했고, 그게 김종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종이 최순실한테 얘기했고, 최순실은 항상 은밀한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밀함이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문체부에서 도움을 받았어야 됐어요. 어떤 도움이었냐면은 문체부 산하기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잖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은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하고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갖고 있었어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소를 김종이 제공을 해준다고 문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하는 말이 김종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도 활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터도 대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접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갖고 바로 세상 밖으로 알리고 싶은 지금 안 나가고 있고 자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큰 결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분 사이에서 그렇게 이렇게 되게 하여튼 그레이드가 다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성이라는 거, 이걸 좀 이제 아시면. 노승희 부장님은 그레이드가 훨씬 높은 사람 맞는데, 네. 저는 아니에요. 아니, 저는 국장님이시죠. 저는 그냥 저쪽은 저는 길거리. 부장이신데. 네. 저는 국장은 그냥 국장으로 길거리에서. 부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노승희 부장님을 모심으로써 김 변호사님의 급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는. 영광입니다. 네. 네. 더 열심히 해서 김진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그러면 나눠서 좀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뭔가 연예인 분들을 뵙는 것처럼 사실 되게 멀리서만 뵙던 분들인데 지난주에 술 마셨잖아요. 뭐 거짓말이에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두 분이 사실 언론에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또 특히나 촛불 집회에서 이제 사회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좀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좀 그런 것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저는 알아보는 사람은요 평상시엔 전혀 없고요. 그 토요일 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주변에 있는 뭐 호프집이나 주변에 있는 뭐 이런 바에 가면 그날은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죠. 제가 사회를 보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면 그때는 알아보시고 뭐 계란말이 같은 거 이렇게 시켜주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뭐 그렇진 않아요. 노승희 부장님이야 뭐 엄청 알아보시는 분이 많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데 좀 오시는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새로 이제 방송이 나가시면서 이제 물론 용기를 내셨지만 많은 프라이버시들이 또 침해된다든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여전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 먼저.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민변에서는 장시호 씨를 공익 제보자로 규정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요, 이건 이제 구속 저의 상태에 사사로운 견해. 사사로운 견해죠. 네, 사사로운 민변 공식 입장이죠. 저는. 네, 저희 공식 입장 내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래서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 김덕진 사무국장님은 최하 10만 선에서만 이제 무대에 서시는 분이시고요. 네. 그죠? 뭐 약간 그렇긴 한데요. 네. 민변 팟캐스트는 워낙 특별하니까 네. 제가 탄핵 이후에 지금 처음 팟캐스트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히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마지막 방송이라 해서 네. 정혜수 회장님도 오시고 막 그런 자리라 해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왔어요. 네. 사실 그리고 노승일님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몇몇 뭐 팟캐스트나 라디오 프로 아니면 이렇게 사실 군소 방송에는 출연하신 적이 절대 네.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헌재 청문회 이런데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급이 이런 거 굉장히 하시고. 높은데 그럼요. 저희 네. 방송의 격을 굉장히 지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김영민 변호사님께서 출연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김영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저한테는 큰 힘이 돼주시는 변호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다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흔쾌히 출연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탄핵이 인용되면서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 태극기 집회에 계셨던 어르신 세 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타방송 컸어요. 하지만은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는 너무 적었던 거예요. 이걸 갖고 제가 세상 밖으로 알리면 정권은 2년 차에 들어갔던 정권이었었거든요. 박근혜 정권이. 그럼 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명백하게 어떠한 자료와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 번은 참았어요. 참았는데 2015년 7월 말에 이제 영태한테 또 전화가 와요.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지내긴 너 때문에 매우 힘들게 지낸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영태가 미안하다. 이번에 독일에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무슨 기회냐니까는 너의 전공을 살려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다. 네 전공이 그거니까 네가 한번 대표를 한번 맡아보면 어떠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동 사거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승마는 삼성이 지원하고 펜싱은 SK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최순실을 만났어요. 최순실을 만났는데 최순실이 대표보다는 재물을 좀 맡아달라. 돈을 맡아달라는 얘기죠. 그럼 알았다. 그 순간에 저는 최순실을 보는 순간에 이번에는 자료를 정말 잘 모으자.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래서 주차권까지 다 스캔을 해서 제가 들어왔었어요. 권력형 비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대기업의 삼성과 최순실, 그 다음에 최순실 뒤에는 박근혜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았었잖아요.